나이가 들수록 뼈에 구멍이 생기는 병을 골다공증이라고 하죠. 여성분들은 폐경이 시작되면서 호르몬의 감소로 뼈가 점점 약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체내의 칼슘 흡수가 적어져서 골다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우유를 많이 먹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요. 사실 우유보다 칼슘이 3에서 4배 더 들어있는 게 바로 깻잎입니다. 특히 깻잎을 이것과 같이 매일 꾸준히 먹어주면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매일 아침 이거 한 잔씩 드시면 간편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으니 5분만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그 전에 저희 한국인의 건강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도 영상 공유 많이 해주세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꾸준히 건강 챙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깻잎과 함께 먹으면 뼈가 튼튼해지는 이것 바로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에는 뼈와 관절의 탄력에 도움을 주는 아연과 칼슘이 풍부해서 갱년기 여성의 골다공증에 특히 좋다고 합니다. 게다가 검은콩은 혈액순환에도 좋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데요. 깻잎과 궁합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오늘의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깻잎 20장, 검정콩 25g, 그리고 물입니다. 먼저 깻잎을 그릇에 담고 찬물을 부은 후 식초를 2-3방울 떨어뜨려 주세요. 그리고 3분에서 5분 정도 충분한 시간을 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남아있는 농약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흐르는 물에 깻잎을 한 장씩 앞뒤로 충분히 씻어주세요. 씻고 나서는 쉽게 건조해지니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깻잎이 신선한 깻잎인지 알려드릴게요. 깻잎을 고를 때는 포장이 되어 있는 깻잎이 수분이 유지돼서 부드럽다고 해요. 색깔은 짙은 녹색을 띠고 잔털이 선명하게 거칠고 가장자리가 뚜렷하면서 뒷면이 보라색 빛을 띠는 깻잎이 신선한 깻잎이라고 합니다. 부드럽다고 일부러 작은 깻잎 사는 분들이 있는데요. 작은 깻잎보다 크게 자란 깻잎이 잎줄기가 단단하면서 뻣뻣한데 대신에 칼슘 함량이 더 높습니다. 골다공증 걱정에 칼슘 좀 챙겨 먹고 싶다면 큰 깻잎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엔 검은 콩을 물에 잘 씻어주세요. 콩의 껍질과 콩물까지 먹을 거라서 씻을 때 정말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해요. 골고루 3-4번 정도 씻어주시고 상태가 좋지 않거나 빈 껍질은 골라내주세요. 그리고 콩의 5배 정도 분량의 물을 부어주시고 시간이 있는 분들은 반나절 정도 콩을 불려주셔도 좋아요. 콩을 불리면 조금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콩을 불리면 콩의 크기가 조금 더 커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뼈가 부러지는 걸 왜 조심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골절이 위험한 이유는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폐색전증, 폐렴, 요로감염, 욕창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뼈가 부러지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자연스레 운동량이 감소하게 되고 몸의 근육이 빠지면서 다른 곳들도 연달아서 아프게 되는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매일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일일 칼슘 권장량은 700mg인데요. 골다공증이 있거나 폐경 전후의 여성분들이라면 800에서 1500mg까지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칼슘뿐 아니라 비타민 D도 같이 드시면 좋은데요. 비타민 D가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를 형성하는 조골세포 작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 자외선 차단제 없이 하루 20에서 30분만 밖에서 활동해도 햇빛으로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햇빛을 쐬면서 산책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는 콩을 5분 정도 삶아줄 건데요. 콩 불린 물을 그대로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주스를 만들 때 그대로 이 물을 사용할 건데 사실 물 대신 우유를 넣어 드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이 잘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유를 먹으면 배가 부글부글하고 가끔 설사도 하더라고요. 이걸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데 우유가 잘 맞는 분들도 있지만 우유를 넣어서 먹으면 포만감이 너무 커서 더부룩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오늘은 물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콩을 5분간 삶아주면 훨씬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으니 푹 삶아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깻잎을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북한도 깻잎은 안 먹는다고 하네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외국인 중에서 깻잎을 처음 먹는 사람들은 특유의 향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깻잎은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 A와 비타민 C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주름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고 로즈마린산과 루테이올린 성분이 멜라민 색소의 생성을 억제시켜서 기미나 주근깨에도 효과가 좋아요.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이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고 해요.
게다가 요리에 넣으면 깻잎이 맛있다는 걸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깻잎의 효능 효과를 다른 나라까지 알게 된다면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많이 찾는 식재료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콩이 다 삶아졌으면 깻잎을 잘게 자르고 콩과 삶은 콩물을 다 같이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세요. 간단하죠? 깻잎은 하루에 20장 정도면 하루 권장량을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 보통 깻잎은 주스로 만들어 먹기보다는 반찬으로 먹거나 쌈에 싸먹는데 물론 그렇게 먹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먹을 때는 매일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스로 만들면 매일 간편히 먹을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검정콩을 불려서 깻잎 주스를 만들어 드셔도 되고 귀찮으신 분들은 시중에 판매하는 검정콩 두유와 깻잎을 같이 갈아서 드셔도 되는데요.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시중에 판매하는 검은콩 두유 하나를 준비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은 깻잎도 준비해 주세요. 두유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검은콩 두유는 다른 두유보다 조금 더 묵직한 맛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물을 조금 추가해주면 부드러워져서 좋습니다. 믹서기를 준비하고 검은콩 두유, 잘게 썰은 깻잎, 물 조금을 넣고 갈아줍니다. 그럼 매일 간단히 먹는 깻잎 두유 주스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로 두유 드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두유 고를 때도 잘 고르시는 게 좋아요. 일단 시중에 판매하는 두유 중에서 되도록 국산 콩으로 만든 무첨가 두유를 선택해 주세요. 보통 두유를 만들 때 몸에 좋지 않은 식품 첨가제나 설탕, 향료, 유화제와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당연히 몸에 좋지 않겠죠. 그래서 되도록 무첨가 두유를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간 두유는 더더욱 피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무첨가이기 때문에 단맛이 덜하긴 하지만 그만큼 몸에 좋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콩이 들어가서 단맛은 덜해도 고소한 맛이 있어서 깻잎이랑 같이 드시는 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실 거예요. 먹기가 불편한 분들은 여기에 꿀을 몇 스푼 추가해서 같이 갈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검정콩 두유를 이용해서 만들면 훨씬 더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중에 파는 검은콩 두유보다는 검정콩을 직접 갈아서 먹는 게 건강에는 훨씬 더 좋겠죠. 귀찮으신 분들은 미리 검정콩을 불려서 삶아두고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아침에 꺼내어 믹서에 갈아 먹기만 하면 훨씬 더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갈아서 매일 한 잔씩 드신다면 뼈 건강도 튼튼해지고 피부도 밝아집니다. 재료도 간편하고 만들기도 쉽기 때문에 부담이 전혀 없고요. 그런데 깻잎에는 칼륨 성분이 풍부해서 혹시라도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나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유의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깻잎은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이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거나 장이 좋지 않는 분들은 과도하게 많이 먹는 걸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뭐든 과한 건 좋지 않으니 매일 한 잔씩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뼈 건강은 성장기의 어린이들도 꼭 챙겨야 하니 2잔 갈아서 아이들과 같이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국인의 건강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깻잎을 더 건강하게 먹는 법을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써주시고 궁금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